아까 이제 다운로드를 했는데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이 어디였냐면 지메틱 매니저에서 옵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옵션 메뉴 가 보시면 제일 밑에 Set PGPC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t PGPC 인터페이스. 지멘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PC를 PGPC 이렇게 이제 다 명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용하는 PC가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로 해서 연결을 할 거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우리가 PC에서 PLC로 연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USB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MPI라고 하는 그 전용 이제 그 시리얼 방식을 이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PC에 일반적으로 RS232 포트가 없기 때문에 다 USB로 변환된 이제 그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더넷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PC에서는 PC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이 바뀌어 있는 경우, 또는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아마 다운로드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아마 다 됐는데 몇 분 안 되신 분들은 요 부분 설정하고 다시 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다운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드웨어, 우리가 셋업한 하드웨어에 대한 다운로드까지는 우선 다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PLC를 연결할 때 이렇게 USB를 쓰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앞에 이제 그 네트워크 구성에서 그렸던 것처럼 전부 다 이더넷으로 이제 연결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자기가 사용하는 PC의 IP 어드레스도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는 PC의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는지를 네트워크 등록 정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유센터 들어가서 어댑터 설정 변경 들어가서 로컬 영역 연결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v4,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성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PC가 지금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기존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다음 IP 주소 사용으로 해서 고정 IP로 이제 설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앞에는 192.168.1까지는 똑같고요. 192.168.1까지는 똑같고, 뒷자리만 여러분들 PC IP 어드레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 PC 어드레스, 이거는 PLC 어드레스가 아니죠. PC 어드레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자리는 1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번. 그래서 그냥 101번으로 저는 했고, 101까지 입력하시고 탭 키를 한번 딱 누르시면 255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죠. 255를 다 안 치셔도 처음에 IP 어드레스 101까지 입력하고 탭 키를 한번 누르시면 서브넷 마스크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 확인, 이제 창은 닫으셔도 되고요. 창 닫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더넷으로 PLC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를 우선 핑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더넷을 써서 뭐 다운로드 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실 때는 커맨드 창에서 이제 핑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에서 프로그램 및 여기 이제 명령 창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cmd. 이렇게 이제 커맨드 창이 하나 열리죠. 커맨드 창. 윈도우에서 시작해서 cmd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자기의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IP config라는 명령이죠. 보기로 해놓고 조금 크게. 자, 우선은 IP config 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 PC의 IP 어드레스 서브넷 이 어드레스 정보를 이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2.168.1.101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이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 ping 하시고요. ping.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PLC의 어드레스를 입력을 합니다. 192.168.1. 제가 사용하는 PLC는 102번입니다. 그 다음 번호 102번.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LC의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핑을 쳐보면 이렇게 이제 몇 바이트, 뭐 시간, TTL 뭐 60, 뭐 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PC하고 이놈하고 어쨌거나 네트워크, 이더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우선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다가 일종의 그냥 작은 패킷을 날려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다가도 네트워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 통신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연결되면 무조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이렇게 이제 응답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간혹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 선이 뽑히거나 뭔가 네트워크 선이 끊어졌거나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핑 테스트를 다시 한번 날려보면 제가 지금 네트워크 케이블을 뺐습니다. 뺀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응답이 안 오고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IP가 세팅이 안 됐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됐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뜬다는 거죠. 자, 다시 네트워크 선을 꽂고 다시 한번 핑 테스트 바로 날려보면 다시 이제 바로 또 응답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네트워크 쪽에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CP343에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서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놈하고 요놈하고 이제 PC하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 체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되십니까?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HMI 쪽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HMI를 진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창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드셨다면 일단 하드웨어 셋업이 끝났고, 지금 그 지메틱 300이라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 밑에 지메틱 300 스테이션 밑에 보면 블럭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블럭, 그죠? 블럭스라고 이런 폴더가 있죠. 요 블럭스 폴더 안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 생성했습니다. OB1. 그래서 이 OB1이 우리가 이제 GMS 프로그램에서 메인으로 실행될 하나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B1에 들어가시면 이제 빈 화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네트워크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타이틀 해서 이제 이런 명칭이 하나가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고 뭐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사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PLC 기초에서는 이미 뭐 다 했다면 뭐 이미 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 하나의 선을 우리가 레더에서는 렁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렁. 저걸 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네트워크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랑은 혼돈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레더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선 하나가 들어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렁을 추가한다 그러면 인서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인서트 네트워크 하면 렁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기서 뭐 비트 로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점, 코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컴패레이터라고 해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비교 펑션들, 그다음에 뭐 변환할 수 있는 컨버터 펑션들, 그다음에 뭐 카운팅과 관련된 부분들, 타이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어떤 펑션이나 펑션 블록들이 좌측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만들어서 생성시킬 수 있는 사용자 펑션 블록이나 펑션, 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펑션 블록 펑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좌측에 이렇게 트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A 접점, B 접점, 코일, 그 다음에 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쪽에 다 자리 잡고 있죠. 접점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접점. 기본적으로 PLC는 우리가 이제 레더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기 회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 접점, B 접점, 코일의 개념이 그대로 레더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PLC 쪽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한 번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레더가 이제 PLC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해외 장비나 또 다른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펑션 블록 방식이나 그 다음에 뭐 그 텍스트 방식의 언어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PLC가 언어도 사실 국제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이미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서 있고요. 그 다음에 레더라고 하는 LD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레더 방식, 요 두 가지 방식이 하나의 그래피컬한 방식으로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전기 회로에서 그대로 가져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냥 그래피컬한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S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처 텍스트라고 하는 ST 언어. 얘는 뭐 if then else 우리가 C 언어 혹시 해보셨으면 C 언어에서 하셨던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게 ST 방식이고요. 지멘스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얘를 SCL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멘스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ST 언어라기보다는 SCL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L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IL.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 리스트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인스트럭션 리스트. 그래서 명령어로 이렇게 이제 짜는 방식이에요. 뭐 set, 뭐 loa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는 방식인데, 요게 지멘스에서는 STL이라고 하죠. 요거를 STL. 그래서 과거에 보통 지멘스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STL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가 SFC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SFC. 그래서 얘는 시퀀셜 펑션 차트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펑션 말 그대로 그 플로우 차트 짜듯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트랜지션과 액션의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이제 이런 뭐 프로그램 방식. 요게 이제 SFC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가 사실 국제 표준 IC 6131-3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셔도 국제 표준 IC 국제 표준으로 PLC라고 하는 IC 61131이라고 하는 표준이 PLC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메모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다시 파트 3에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표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지금 현대의 PLC 프로그램 또는 PLC의 어떤 동향 또는 트렌드 쪽을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PLC 메이커들마다 다 그냥 제각기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미쓰비시는 미쓰비시대로, 지멘스는 지멘스대로, AB는 AB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레더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뭐 펑션이나 펑션 블록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명령의 이런 개념들이 다 회사마다 이제 다르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점점 이렇게 표준을 따라가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한 기종에 익숙하면 다른 메이커들 또는 다른 모델을 접할 때도 훨씬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다른 메이커들의 그 PLC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각각의 특성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프로그램 언어를 내가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 좋은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메인 벤더들이 아닌, 그러니까 지멘스나 AB나 미쓰비시나 이런 메인 벤더들이 아닌 조금 밑에 있는 벤더들, 그런 벤더들은 PLC 언어로 다 표준화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유럽의 뭐 페스토 같은 공합 메이커들도 보면은 자기들 원래 공합 메이커지만 이제 자기네들 컨트롤러도 다 만들고 또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보시 렉트로스 같은 이런 뭐 이쪽의 메이커들, 또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에코프의 그런 뭐 트윈캣 그 PLC, 그 다음에 또 뭐 피닉스 컨택트, 뭐 아무튼 이런 주로 부품 쪽 관련된 산업에 있는 메이커들이 만드는 PLC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ABB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가지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거의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멘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름 자체를 옛날부터 자기들이 먼저 다르게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원래 ST라고 표준화된 언어인데 얘네들은 STA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조금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그 PLC 프로그램에서 접점 A 접점 B 접점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보시면 노멀리 오픈 컨택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A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제 편집하고자 하는 렁을 찍고 요놈 한번 클릭하면 그냥 바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A 접점, 그 다음에 코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접점 하나와 코일 하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물음표 표시가 이렇게 이제 떴는데, 얘는 어드레스나 심벌을 입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요 PLC에
입력과 출력 실제 스위치와 램프를 한번 연결을 해서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를 켜는 동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이 우리가 입력 어드레스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냐면 어디죠? 124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죠? 입력도 124, 출력도 124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어드레스 I 124.0 엔터. 그 다음에 출력 Q 124.0 엔터. 이렇게 하면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입력 124.0 입력 124.0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입력 모듈에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자가 124.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PLC에 디지털 입력 D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DI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24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자가 쭉 있어서 우리가 와이어링 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고 첫 번째 단자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물린다 라고 하면은 요게 요놈의 첫 번째 어드레스가 지금 I 124.0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요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굳이 요 정도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전 생기초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또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드레스에 입력된 첫 번째 입력 어드레스 그게 이제 1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하나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출력을 첫 번째 출력 모듈에 있는 첫 번째 출력을 그대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하고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